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G7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질문이 없었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잠재력이 많은 나라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할지 여부입니다.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시진핑 주석을 미국의 적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시진핑 주석이 훌륭하고 중국을 위해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 아마존 화재, 기후변화, 러시아 등이 주요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G7 정상회담은 자신의 골프장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이어 국무부에서도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조약을 끝낸다고 밝힌 것은 대단한 실망이고 미군의 안전에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비권도 발사한다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동석 중이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단거리 미사일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게 일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도전하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도 나오고 공화당 인사가 민주당 캠페인에 얼굴을 보이지만 아직까진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공화당 정치인은 없어 보입니다. 허리케인이 푸에르토리코 지역으로 다가옵니다. 대통령이 허리케인의 눈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은 그런 제안 한 적 없다고 부정합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가 미국에서 확장 중입니다. 보통 집권 대통령과는 반대 성향의 매체가 확대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디즈니 샵이 타겟에 작은 규모로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에 정말 거의 방금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과의 G7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프랑스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주고 또 미국 대통령만 계속 미국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G7 정상회담 하면은 미국에서도 아무리 그 국제 뉴스를 중요하게 다루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좀 멀리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은 완전히 그 국내 사람들도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는 이슈는 뒤로 놓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동맹국들이죠, 거의. 그런 G7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는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사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만 웃지 않는 사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회담을 할 때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 자리는 비어 있었고 미국 측에서는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었지만 적어도 말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 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말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미국 대통령도 해를 거듭하면서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적어도 화합하는 모습이라도 국제적인 사진이 찍히는 자리에서는 보여줘야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응한다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기후변화, 경제는 뭐 주로 중국과의 무역 문제죠.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너무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이란, 그래서 이제 G7이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계속 G7 회담에서도 러시아도 여기에 들어와야지 된다. 초대돼
돼야지 된다. 첫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에 G8로 하던 것을 뽑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러시아가 오바마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러시아를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G7이 열리기 때문에 G7 국가의 의장국이 초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도 이란 외무장관을 초대를 했죠. 그 부분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다뤄졌는데요. 이제 그런 그 부분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라는 이란의 그 대통령이 와서 G7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만났고 프랑스 외무장관도 만났습니다. 미국과 다른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 이란과 2015년도에 핵 협상을 했는데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동결하고 있었던 돈을 이란에 주고, 그 부분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보잉 무슨 비행기에 캐슈를 실어서 이란에 갖다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란 돈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호메이니 이후에 억류하고 있었던 돈을 미국이 도로 돌려주면서 이란 그 핵 협상하고 또 인질 데려오고 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프랑스 대통령이 그렇게 그 다른 그 프랑스를 포함해서 영국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란과 핵 협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만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나라들도 책임이 있고 또 다 뭐 그 오일 수입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중동은 유럽과 가깝잖아요. 미국보다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고, 중국 이슈인데요. 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에서 이제 매년 모이잖아요. 거기서 이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제에 불안정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을 내린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바로 트윗에서 누가 더 큰 적이냐, 미국 연준 의장이냐 아니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냐 이렇게 썼는데,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을 한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그게 며칠 지나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는데 그것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다 전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그레이트 리더라고 또다시 했는데, 중국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전화를 걸어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도 말이 많이 바뀌니까 중국이 정말 전화를 하기는 한 거야? 누가 했지? 이거 중국에서 확인을 해야지 돼.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아마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정말로 중국에서 2번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리더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요 제일 집중했었던 것이 북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 가자마자 원래 그 스케줄에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닌데 미국 측에서는 조금 싫어했다고도 해요. 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젊고 좀 융통성이 있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다가 또 추켜 세울 때는 아주 칭찬도 잘하고 하는데, 점심을 먼저 그 호텔에 쫙 가서 두 사람이 점심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했다. 시리아, 이란, 노스코리아 해서 도대체 노스코리아라는 말이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언제 얘기가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더군다나 노스코리아가 지난 토요일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더 무슨 얘기를 했지 했는데 얘기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최국이니까요.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이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중국과의 그 무역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 무역 문제가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느냐 이런 그 미국 기자의 질문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질문하라고 선택을 주는 사람은 팍스의 기자일 때가 많거든요. 존 로버츠가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세계 경제 정말로 나빠질 수 있고 빨리 대처해야지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Sur ce sujet, nous en avons évidemment longuement On this discuté. subject, we obviously had lengthy discussions during the 그리고는 session 이제 on world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WTO 세계무역기구에 이 중국이 가입하면서 굉장히 중국의 그 경제 성장 다른 나라로 쫙 연결되는 무역망 같은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또 모든 기구가 오래되면은 개선할 필요도 있고 세계무역기구가 요즘 많이 바꾸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바뀜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했더니 no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다시 무역 협상을 하자고 전화를 해서 중국의 부주석이 뭐 펜스 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센시어하는가 믿을만한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하지 않았는가 역시 그 팍스의 스탠스로 팍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센시어하다. 그리고 센시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미국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데 그 훌륭한 리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데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답입니다. And I think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who happens to be a brilliant man. And he can't lose 3 million jobs. 3밀리언 300만 개의 잡이라고 하는군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게. And it's going to break down the Chinese system of trade, and he can't do that. 중국의 시스템, 무역 시스템도 다 잃어버릴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협상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뭐 시란, 뭐 이란, 뭐 홍콩 하고 노스코리아 딱 한 번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노스코리아, 아마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란 문제로 넘어갔거든요. 이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거저 돈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The ridiculous deal where they were given $150 billion plus $1.8 billion in cash, and they used that money for some bad purposes. With that being said, I think that Iran is a country of tremendous potential.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도 굉장한 그 잠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없고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외무장관이 G7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을 알면서 프랑스 대통령이 초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맘대로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만 했냐? 아니면 서로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웃으면서 답변을 하기를요. We decided to remain as is deal. So we are very much interested by the situation. 말하자면 G7의 지금 그 G7을 주최한 주최국이고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고 결정은 프랑스 내가 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테일하게 알렸다. 도착 전에 알렸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기자들이 아무런 질문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그 이어가다가 노스코리아를 봐라. By the way, 노스코리아를 봐라 하면서 노스코리아가 얼마나 잠재력이 많은 그런 나라인가? Korea. Kim Jong-un, who I've gotten to know extremely well, First Lady has gotten to know. 이제 First Lady도 좀 김정은을 알아간다고 He 하면서요. is a man with
a country that has tremendous potential. tremendous potential을 갖고 있다고요.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서요. People want to get to South Korea. 네, 그러면서 이 경제 포텐셜을 또 그 강조를 그 말을 조금 이어가는데 그 말 자체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포텐셜을 또 강조를 합니다. North Korea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and I think that Kim Jong-un sees that he would be the leader, and I think he sees the tremendous potential that it's got. 이 포텐셜을 가진 경제적인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가진 그런 나라의 그런 그 리더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란 얘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뭐 로케이션도 좋고 이란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이웃들도 있고 하니까 이란도 그 북한처럼 될 수 있다. 지금 북한과 뭔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요. 잠시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기자회견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도 그다지 뭐 웃는 표정은 아니었고요. 이제 이번에 보리스 존슨이라는 영국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죠?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미국 경제 좋아서 너무 축하한다.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바로 역시 영국의 총리도 우리는 무역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관세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좋은 회담이었어 이랬는데 불과 그 직전에 프랑스 와인에 관세를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미국이 역사상 프랑스 와인에 관세를 붙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보리스 존슨과의 그런 것, 그리고 44년 만에 처음으로 G7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만큼 미국이 영향력이 있는데 내년에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본인의 골프장에서 이것을 뭐 거의 확정처럼 얘기를 했는데 안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뭐 안겔라 머켈에게 뭐 모든 걸 누구보다 빨리 이해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공항에서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뭐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골프장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할 거야. 아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안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가 다른 얘기하자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그 북한 관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북한이 토요일에 다시 또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신형 무기라고, 신형 그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현장에 있었고, 아이패드도 있었고요, 현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 문 밖에서는 그 문도 아니고 천막처럼 쳐 있어서 뭔가 이제 뭐 하는 그 임시 위원장의 거처처럼 만들어 놓고 그 임시 거처에 바로 이쪽에 보니까 김여정 그 동생도 있던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아무튼 북한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바로 최근에 7번이 있었고 그 가운데 4번이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이상하게 꼭 그 세트로 했어요. 두 번씩. 그래서 최근에 4번 그럼 그 14번이면은 4, 2, 8, 8번은 아주 그 신형 무기라고 보고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번에도 그 신형이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막는데 준비를 하지 못한 미국도 당황할 만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노동신문도 발표를 했고요. 최강의 오리식 초대형 방사포 개발해서 했고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고 더군다나 일본은 G7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 7군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빅원도 우리 최근에 빅원도 테스트했어.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거 타잖아. 그리고 전혀 나하고 약속을 어긴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는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요.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의 입장은 대단히 명확하다. very clea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그것은 UN 결의안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는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페이지다. on the same page라고 분명히 그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자꾸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이 핵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었죠. 얼마 전에 몇 주일 전에 뷰티풀한 편지 3페이지짜리 편지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나에게 중간에 어디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새어나간 부분이 없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편지에 지금 탄도미사일 테스트하는 것을 대해서 사과했다.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만 하면은 끝내면은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 봤을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에 그렇게 쓰여졌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난 뒤에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북한의 그 매체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도 북한은 이런 것을 좀 멈춰야 된다 하는 한국 정부의 발표도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굉장히 솔직하다. 그리고 테스트를 좋아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He likes testing missile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나도 해피하진 않지만 아니 협정 위반도 아니고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요. 월 게임인데 화나지 김정은 위원장은 하면서 나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라면은 그러면 나도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이냐? Probably 만날 것이다. 아마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G7에서 중국이 더 이상 사주지 않는 미국의 옥수수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일본이 조금 사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 공유 이 시스템은 오바마 시절에 있었고 워싱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받아갈 수도 있지만 워싱턴도 또 멀고 물론 미군 기지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도 잘 평소에도 교류를 하라고 이게 다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차여차한 이유에다 플러스 뿌리 깊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까지 겹쳐서 결국은 그 한국 대통령이 그것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 깊이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무부의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입장인 거죠. 국무부의 미국 우리 군인이 상당히 위험하게 됐다, 깊이 실망했다. 그리고 한국을 방어하는 것도 이 시스템이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보도가 없는데 산케이 신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내용을 보면은 G7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한국의 국방장관은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이 얘기는 해주고 있어요. 정경도 국방장관이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임기 말이었으니까요. 뭐 11월인가 12월인가 그랬잖아요. 한참 탄핵 있고 할 때. 그때였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5월 달인가 선거가 치러졌었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 뭐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26번 정보를 공유했는데 중요한 정보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관계가 중요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소미아의 현재까지의 그 중요성은 상징성이지 실질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상징성이 실질성과 비슷하게 중요하거나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공에도 가고 북한 영공에도 가고 방공식별구역은 뭐 국제적으로 딱 정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서로 미리 그 통보만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으로 군사훈련하면서 넘나들고 이러는 때에 한국과 일본은 이것을 그 갈라섰다 하는 것이 좋지는 않은 거죠. 이제 어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도 이번에도 그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도 아직은 90일 동안 유효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좀 달라 한국에 요청을 했고 사실은 발표 자체는 일본이 먼저 했어요.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하고 이제 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장기간으로 볼 때는 일본과 그 한국이 어떤 부분은 좀 그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그 해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도 꽉 붙어 있고 또 한국도 중국과만 관계를 좋게 할 때 또 미국과의 문제가 되고 미국은 안보로 얽혀 있고 중국은 경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힘든 입장이죠. 중국을 완전히 그 미국 말만 듣다간 사드 보복 같은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중국 말만 듣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주한미군 다 빼지? 주한미군 다 빼는 것을 현 정부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자주국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그 딜레마이기 때문에 지금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이 아직 90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방관했었던 미국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우리말 잘 듣겠지 했던 미국이 나서야지 된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년 동안 임기를 이어오면서 너무나 미국 챙기기만 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미국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그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모든 것을 잡고 휘둘고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힘을 균형을 갖고 있는 게 다른 작은 나라 지도를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대륙이 너무 크니까 모든 나라에 다 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항상 정권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정권에 무엇이 유리한가? 그리고 내가 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가? 물론 사람을 바꿔서라도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멀리 떨어진 미국 같은 데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그 뿌리 깊은 역사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뒤로 하고라도 방위 문제는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하는 게 밖에서 보는 이제 그런 이슈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독도 군사훈련을 1년에 2번 하는 것을 그동안 연기했었잖아요.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래서 하니까 일본에서 뭐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사흘 뒤였습니다. 군사 정보 공유 조약을 끝내고 나서 또 북한이 그러면 또 저희 뭐죠? 그 탄도미사일을 시험을 했을 때고 이 문제 아직 뭐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좀 미국의 중요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통 미국은 뭐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신문도 만 종류도 더 방송사 다 합치면 만 군데도 더 되고 크고 작은 뭐 방송사 다 합치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이다 하면은 야당인 공화당의 매체들이 늘어나거든요. 더군다나 뭐 한 15년 전 그때부터는 그 매체가 인터넷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죠. 그런데 또 보수의 그 가치 같은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대통령인데 보수 매체가 확장되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악시오스가 오늘 이제 다른 매체가 다루지 않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보통 미국에서 신문 가운데서 뭐 보수적인 신문 하면 워싱턴 이그제미너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고요. 그리고 레드 스테이트 뭐 이런 곳이 커버리지를 자꾸만 그 늘려가는 겁니다. 목표 자체도 예전 같으면은 뭐 워싱턴 이그제미너 같은 신문이 그렇게 세계적인 이슈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헤드라인을 쭉 보면은 좀 전에는 보수 내용만 했는데 진보적인 것도 조금 이렇게 헤드라인에 그 내용 그 헤드라인에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신문에도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고 연예 이런 것까지 넣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겠다 뭐 이런 것이고요. 보통 아주 그 보수적인 매체의 뭐 대표적인 매체는 당연히 팍스지만 그 이외에는 페더럴리스트라든가 페더럴리스트는 저는 웹사이트로 늘 보고 있고 브레이트바트도 웹사이트로 뭐 인터넷 매체니까요. 보고 있는데 너무 또 정치적이 아니게도 나간다. 어떤 경우 워싱턴 이그제미너나 워싱턴 타임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매체가 있었는데 1년에 48번 나오는 잡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오고 나서 편집장도 바뀐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좋아했었던 그 위클리 그 스탠다드를 마구 비난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난해 12월이었던가요? 그 종이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수 매체들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민주당 뭐 성향의 뉴스도 조금 보도를 하고 완전히 너무나 보수적으로는 안 하기도 하고요. 뭐 영국의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잖아요. 그 미국판도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진보다 하면은 허핑턴 포스트, 저는 별로 허핑턴 포스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유혹하려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고, 또 허접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라든가, 뭐, MBC라든가, 뭐, 이런 데가, 진보 쪽에서는 조금 확장이 되는데, 팍스는 뭐, 무적이죠. 요즘에 완전히. 팍스 뉴스 텔레비전도 그렇고 팍스 웹사이트도 2015년 이후에 트래픽이 2배가 됐다고 하거든요. 다른 모든 보수 뉴스 웹사이트보다 뭐 한 10배 정도는 많은 게 팍스인데 특히 저녁 동부 시간으로 9시에 있는 션 해니티 쇼의 경우는 완전히 압도하고요. 때로는 이제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보이콧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팍스는 지금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자유주의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뭐 조 로건이라든가 뭐 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벤 샤프로 쇼 같은 경우도 보수 커멘테이터, 젊은 보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팟캐스트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야당 매체가 아니라 여당 매체가 는다는 것이 조금 새롭고요. 주말에 조 웰시라는 전에 그 하원 의원이었던 보수적인 지금은 이제 그 라디오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예비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보수 진짜 그 공화당을 보여주면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Everybody believes in the Republican Party. Everybody believes that he's unfit. He lies every time he opens his mouth. You say that. You say 입만 열면은 늘 거짓말을 하고 공화당에선 다 안다. 그가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뭐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애스럽고 뭐 기타 등등. he believes he's unfit. But one of the things the White House points to and the president points to often is just about every poll shows more than 80% support for the president. 예, 그랬더니 이제 그 ABC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지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공화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만 해보면 전부 모든 여론조사가 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80% 이상, 88% 거의 90%까지도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내가 정말 내가 나가서 실제로 캠페인을 하면 산불처럼 그 번질 거야. 그리고 안 돼도 누군가는 해야지만 되는 올바른 싸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제도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그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남녀 차별하고 변덕스럽고 뭐 제정신이 아니고 이런 말만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앤토니 스칼라무치라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백악관에서 11일 동안 공보국장을 했었던 사람이 지난 주말에는 민주당인 조 바이든 부통령 예비선거 후보의 캠페인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공화당이 민주당 지지하네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아직도 등록된 공화당이다. 당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대안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나와봐야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확장되는 때가 있으면 또 줄어드는 때가 있고 하잖아요. 디즈니 그 스토어 글렌데일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를 몇 개월 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미국적이더군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아직 이해력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아가들을 데리고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큰 열쇠를 가지고 와서 어떤 아이 몸만큼이나 큰 그런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 아기의 손에 쥐어주고 부모가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그 열쇠를 돌려요. 아기의 몸이 돌아가죠. 그랬더니 짜자자잔 디즈니의 문이 열리는 걸 봤었는데 그렇게 확장됐었던 디즈니 그 스토어가 타겟에 이제 작게 가는 거예요. 오픈하기 시작한답니다. 미키마우스, 뭐 프로즌, 뭐 공주, 기타 등등해서 10월 4일부터 25군데 오픈해서 내년에 추가로 400군데 한 750 스퀘어 피트라고 하니까 작죠.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G7 정상회담에서는 2천만 달러 기금 아마존 산불을 잡는데 이런 것을 하기로 그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아마존 그 대통령이 나는 개발을 하겠다 하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돼서 환경부 직원도 뭐 거의 줄였어요. 거의 없애고 이거는 NGO가 불 저지른 거야. 나를 나쁜 사람처럼 보이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주말에 불이 너무 퍼지니까는 이제 군을 투입하고 했는데 세계의 지도자들은 아마존처럼 산소를 그 전 세계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마존이 정말로 그 불만 계속 나면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그 걱정들 기후변화와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아마 이 스튜디오로 걸어오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나 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 good chance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무기를 허리케인의 그 눈에다가 딱 그 공격을 해서 Eye of the Hurricane 해서 허리케인을 막으면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초기부터 여러 번 이 같은 그 지적을 어디에 허리케인이 온다 할 때마다
국토안보부라든가 그런 곳에 뭐 해양국이라든가 해양대기국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악시오스가 그 보도한 것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열대성 폭풍인 그 더리안이 대서양에서 이렇게 뭐 푸에르토리코에 내일 도착을 한다고 하죠. 허리케인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이 그거 뭐 핵으로 그냥 핵무기로 확 그 허리케인 눈을 확 쏴버리면 되지. 임기 초기에 특히 많이 그런 말을 정기적으로 그 핵폭탄을 쓰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온 뒤로부터 그런 말을 조금 안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해양대기국에서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이게 핵무기를 거기에 이제 딱 그 내륙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핵무기를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허리케인 눈에다가 쏴서 그것을 그냥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방사능이 바람에 날려서 사람의 환경에 해가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엑시오스도 이제는 가짜 뉴스야. 악시오스도 가짜 뉴스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미국이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던 적도 있다고도 하더군요. 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1년 전에 집 나갔던 고양이가 집주인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우리 고양이 좀 오면 했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6년에 처음에 그 고양이가 나타났고 그리고 다시 그 고양이가 나타나서 11년 만에 고양이와 가족이 만났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